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만 이렇게 느릴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앞서가는데 나는 늘 뒤처지는 것 같다. 이런 순간 마음이 작아집니다. 조급함이 밀려오고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젊을 땐 남보다 빨라야 성공하는 줄 알았습니다. 늦으면 실패이고 멈추면 낙오라 배웠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보니 그건 인생의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말라, 쉬지도 말라. 이 짧은 구절 속에 삶의 속도가 담겨 있습니다. 빨리 가려는 욕심보다 꾸준히 가는 성실함이 진짜 힘이라는 뜻입니다. 한때 저는 제 속도를 미워했습니다. 남들은 벌써 자리를 잡았는데 나는 아직 제자리였죠. 친구들이 성공을 자랑할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 그 말이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느림에도 이유가 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듯 사람마다 인생의 속도가 다릅니다. 봄에 피는 꽃도 있고 가을에야 향기를 내는 꽃도 있습니다. 빨리 핀다고 오래 피는 건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절제와 균형에서 온다. 그는 인생의 목적을 중용에서 찾았습니다. 너무 빠르면 지치고 너무 느리면 길을 잃습니다. 행복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크게 이루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는다. 세상은 늘 빠름을 칭찬하지만 자연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해는 정해진 때에 떠오르고 강물은 천천히 흘러 바다에 닿습니다. 그 속도가 바로 완성의 길입니다. 저는 한때 직장에서 느렸습니다. 보고서 하나 쓰는데도 오래 걸리고 결정을 내릴 때도 망설였죠. 동료들은 이미 일을 끝냈는데 저는 아직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그때는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나는 왜 이토록 느릴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그 느림 덕분에 실수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꼼꼼함이 나중엔 저의 장점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빠른 사람을 칭찬하지만 인생은 꾸준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의 속도로 걸어라. 세상은 언젠가 너를 따라올 것이다. 그의 말은 위로이자 확신이었습니다. 모두가 앞서가는 듯 보여도 사실 각자 자기 길을 걷고 있을 뿐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때가 이르면 만물이 피어난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씨앗을 재촉해도 꽃은 제 시기가 되어야 핍니다. 조급함은 성장을 방해할 뿐입니다. 삶은 경쟁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리듬이 어우러진 합창입니다. 누군가는 빠른 템포로 노래하고 누군가는 느린 음으로 조화를 만듭니다. 중요한 건 내 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공자는 또 말했습니다. 조화로우되 똑같지는 않다. 사람마다 다르기에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남의 속도에 억지로 맞추면 내 삶의 멜로디가 흐트러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모든 덕은 중용에 있다. 용기와 무모함의 차이도 절제와 무관심의 차이도 모두 그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중용이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지혜. 인생의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돈은 급하지 않다. 그러나 도착하지 않음이 없다. 인생의 길도 그렇습니다. 빨리 가려는 마음을 놓으면 길은 어느새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도착이 늦는 게 아니라 그 여정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네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리게 사는 자는 오래 산다. 이 말은 단순한 장수의 비결이 아닙니다. 느림은 곧 기품입니다. 빠른 사람은 멀리 보지 못하고 천천히 걷는 사람은 풍경을 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방향이 옳다면 느림은 결코 뒤처짐이 아닙니다. 때로는 멈춤조차 전진의 한 형태입니다. 공자도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멈추지 않으면 된다. 그 말씀처럼 우리는 언제나 앞으로 나아갑니다. 비록 느리게라도 꾸준히 걸으면 인생은 결국 우리를 올바른 곳에 데려다 줍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 말처럼 당신의 삶도 결국 완성될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시간은 당신을 돕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남들이 앞서가는 듯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꽃이 제 계절을 기다리듯 당신의 계절도 언젠가 피어납니다. 삶의 속도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천천히, 누구는 빠르게. 그러나 결국 모두 도착합니다. 그 길의 길고 짧음이 아니라 그 길을 걸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때를 아는 자는 근심이 없다. 나의 때를 믿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제 남의 속도에 자신을 맞추지 마세요. 당신의 리듬이 세상에 단 하나의 곡입니다. 그 곡은 느릴수록 오래 울립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의 리듬으로 살아라. 그 리듬이 곧 너의 존재 이유다. 세상의 시계는 빠르지만 당신의 시간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걸음이 남보다 느리더라도 그 안에는 당신만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 늦은 삶은 없습니다. 단지 자기 속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 뿐입니다. 삶은 언제나 속도를 묻습니다. 빨라야 성공한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너무 빨라도 너무 느려도 우리는 금세 방향을 잃습니다. 우리는 늘 비교하며 달립니다. 누가 앞서는지, 누가 늦는지 보며 조급한 마음에 자신을 다그칩니다. 하지만 인생은 달리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승자가 아니라 자기 속도로 걷는 사람이 완주합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중용은 인간의 길이다. 중용은 가운데를 뜻하지만 그건 중간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마음에 맞게, 너무도 너무 적지도 않게 사는 것,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젊을 때는 빠름이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쌓이니 느림이 보입니다. 빨리 가려다 중요한 것을 놓친 날들, 그 안에서 깨닫습니다. 조금 늦게 가도 괜찮구나. 한 노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앞만 보고 걸었는데 이제는 옆길의 꽃도 보입니다. 그는 인생의 속도를 바꾼 게 아닙니다. 마음을 늦춘 것이지요. 맹자는 또 말했습니다. 마음이 안정될 때 비로소 도를 본다.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도 요동칩니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속도도 내 속도와 맞춰집니다. 삶은 경쟁이 아닙니다. 조급함을 내려놓으면 그때 비로소 자신이 보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도 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그 함께의 속도가 바로 중용입니다. 오늘 하루도 서두르지 마세요. 남보다 느리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시간은 언제나 제때 도착합니다. 삶의 속도를 늦추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햇살이 따뜻하다는 것, 바람이 부드럽다는 것, 누군가의 미소가 고맙다는 것. 이 모든 게 중용의 선물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나치지 않는 오늘, 그 안에 이미 충분히 있습니다. 빨리 가야만 얻는 것이 아니라 멈출 때 비로소 오는 행복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삶의 리듬을 아는 자의 것이다. 그 리듬은 세상이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결정합니다. 당신의 속도를 조금 늦춰보세요. 그 느림 속에서 삶은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비교 속에 삽니다. 어릴 땐 친구의 성적과 비교하고 커서는 직장과 집, 자식, 노후까지 비교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남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봅니다. 나는 왜 저 사람만큼 안 될까? 나는 왜 늘 부족할까? 그 질문이 마음속에 쌓이면 행복은 점점 작아지고 자존감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셰익스피어는 말했습니다. 비교는 행복의 가장 조용한 도둑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비교는 우리에게서 기쁨을 훔쳐갑니다. 남보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 내 삶의 색은 바래지고 맙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지족자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부유하다. 부자가 되는 법은 간단합니다.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 그 마음이 바로 지족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말합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이 말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비교는 욕심을 만들고 욕심은 평온을 빼앗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불행하다. 이 말은 지금 시대에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핸드폰 속 세상은 늘 남의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남의 집, 남의 여행, 남의 미소. 하지만 그 사진은 순간일 뿐 그들의 하루도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 노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늘 남과 비교했어요. 그게 자극이 된다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비교는 자극이 아니라 독이었어요. 그분은 이제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그저 오늘을 감사히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 평온한 얼굴이 진짜 부자였습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생긴다. 비교는 결국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집착은 마음을 좁히고 감사는 마음을 넓힙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면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충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의 삶의 무게를 너는 모른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웃음 뒤에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러니 비교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공자는 또 말했습니다. 군자는 남을 탓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히 도덕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남을 탓합니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았어. 저 사람은 나보다 쉬웠어. 그런 생각이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지족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내 삶을 산다. 어느 노부인은 말했습니다. 나는 친구들보다 가진 게 적었어요. 그래서 늘 초라하다고 느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내게 있는 걸 세어보면 나는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매일 손주가 준 편지를 꺼내 읽습니다. 그 짧은 문장 속에서 세상의 모든 부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외부의 평가나 비교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온다. 남보다 늦었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내 속도로 걸을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공자는 또 말했습니다. 지족지락. 만족을 아는 자는 언제나 즐겁다. 만족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멈춤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삶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비교는 불안을 낳고 감사는 평화를 낳습니다. 비교는 마음을 닫고 감사는 마음을 엽니다. 비교 속의 삶은 경쟁이지만 감사 속의 삶은 선물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는 너 자신이 되어야 한다. 남의 인생을 살지 말고 너의 리듬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타인의 그림자가 아닌 너 자신의 빛으로 서라. 남과 다르다는 건 결함이 아니라 개성입니다.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을 탓했습니다. 나는 형만큼 성공하지 못했어. 나는 친구들보다 초라해. 그는 늘 남과 비교하며 살았죠.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는 퇴원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탓하지 않아요.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니까요. 그의 미소는 잔잔했지만 깊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본질은 수용입니다. 변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변할 수 있는 것을 바꾸는 것.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아는 순간 인생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비교는 마음의 짐이고 수용은 마음의 쉼입니다. 노자도 말했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자는 부유하다. 그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인정할 때 세상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보다 늦었어.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하지만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가 이르면 만물은 피어난다. 지금은 당신의 때가 아닐 뿐입니다. 꽃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듯 인생도 저마다의 계절이 있습니다. 공자는 또 말했습니다. 작은 만족을 알면 큰 평화를 얻는다. 그 평화는 비교가 사라진 자리에서 옵니다. 마음이 조용해지면 비로소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미 충분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는 자는 결코 자기 삶을 살지 못한다. 비교를 버린 사람만이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비교를 내려놓는다는 건 세상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남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고 내 걸음으로 걸어가는 용기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당신만의 의미가 있습니다. 남이 정한 기준으로는 그 가치를 잴 수 없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를 뿐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지족자부 만족을 아는 자는 부자다. 부는 통장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속의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 남이 준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있습니다. 비교는 마음을 갉아먹지만 자기 믿음은 마음을 세웁니다. 당신의 삶은 남보다 느릴 수도 있지만 그 길 위에서 피어나는 것은 남이 가질 수 없는 당신의 꽃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내 인생을 사랑하라. 그것이 고통이든 기쁨이든 비교를 내려놓는다는 건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이제는 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하루에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남이 가진 것을 쫓기보다 내 안의 평화를 지키세요.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비교를 다스리면 인생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공자와 세네카, 노자와 니체가 모두 말했습니다. 행복은 바깥이 아니라 마음의 평정 속에 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삶과 비교하지 말고 당신의 삶을 바라보세요. 그 속에는 이미 충분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 그들 모두는 나와 다른 생각, 다른 습관, 다른 속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차이가 때로는 벽이 되고 때로는 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화이부동, 조화롭대 같지 않다. 이 한 문장에는 인간관계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서로가 완전히 같아야 조화로운 것이 아니라 다르면서도 어울릴 수 있을 때 비로소 관계가 성숙해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같음을 강요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왜 나랑 생각이 달라? 왜 나처럼 하지 않아? 이런 말이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불편하고 다른 의견이 나오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서로 다르기에 함께 살아간다. 사람은 혼자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름이 모여야 세상이 완성됩니다. 하모니란 모든 소리가 같은 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음이 어우러질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한 노신사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맞서 싸우며 살았어요. 내가 옳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니 알겠더군요. 세상엔 옳음보다 다름이 더 많다는 걸. 그분은 이제 의견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굳이 설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세계가 다를 뿐이죠. 나는 내 방에서, 그는 그의 방에서 사는 거예요. 그 말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노자도 말했습니다. 큰 돈은 서로를 이기지 않는다. 억지로 하나가 되려 하면 오히려 관계는 부서집니다. 조화는 일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존중에서 옵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조화의 시작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의 덕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좋은 친구란 나를 닮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끄는 사람이다. 우리가 누군가와 다르다는 건 그가 나에게 없는 부분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 다름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혼 40년 차인 그들은 성격이 정반대였습니다. 남편은 느리고 아내는 성급했습니다. 남편은 말이 적고 아내는 수다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비결을 묻자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서로 맞추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의 속도를 인정했죠. 그 말은 오랜 세월의 지혜였습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하늘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기 위함이다. 모두가 같다면 세상은 단조로울 겁니다. 꽃밭에 한 가지 꽃만 피어 있다면 아름답지 않겠지요. 서로 다른 빛깔이 있어야 세상은 더 풍성해집니다. 세네카도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방식으로 살되 타인의 방식을 존중한다. 그게 성숙한 관계의 태도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인생의 속도를 가지고 있고 그 속도에는 그 사람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느릴까? 왜 나처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 사람의 느림은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당신의 빠름이 옳듯 그의 느림도 옳습니다. 좋아하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공자도 말했습니다. 군자는 조화롭되 무리와 같아지려 하지 않는다. 즉, 남을 따라가며 맞추지 않고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함께 어울리는 것. 그게 바로 화이부동의 삶입니다. 요즘 세상은 다름을 인정하기보다 자꾸 누군가를 정답으로 만듭니다. 그 사람처럼 해야 성공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지만 인생의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용히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리듬을 가지고 있다. 그 리듬을 잃는 순간 그는 자기 자신을 잃는다. 다른 리듬이 섞여야 음악이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걸음이 부딪히며 삶의 선율이 만들어집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잘 안 맞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가 편한 건 고독이고 함께 다르면서 편한 건 좋아야. 함께 하면서도 자유로운 관계, 그게 인생이 주는 가장 깊은 선물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넓은 자는 세상을 품는다. 마음을 넓히면 다름이 거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름 속에서 배움과 감동이 생깁니다. 나와 다른 사람 덕분에 나는 새로운 시각을 얻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말했습니다. 공동체는 서로 다름을 전제로 한다. 즉, 차이가 있어야 사회가 돌아갑니다. 같은 의견만 모이면 생각은 멈추고 다른 생각이 모이면 지혜는 자랍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물은 다투지 않지만 모든 것을 이긴다. 부드럽지만 강한 것, 그게 진짜 힘입니다. 다름을 품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 부드러움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다르다는 건 틀린 게 아닙니다. 그건 각자가 다른 빛으로 세상을 비춘다는 뜻입니다. 한 빛만 있으면 눈이 부시지만 여러 빛이 섞이면 무지개가 됩니다.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딪힘이 있어야 아름다움이 완성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 다름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같아지려 하지 말고 서로의 리듬을 느껴보세요. 그 속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닌 존재가 됩니다. 삶은 함께 다르기에 완성됩니다. 같이 웃고 같이 다투고 그러다 서로의 다름을 알아가는 것. 그 과정이 바로 인생의 조화입니다.